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1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지난밤부터 조금 강력한 장맛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차차 오후가 되면 비가 그치면서 조금 높고 습한 기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 좀 큰 날씨 속에서 부족한 일조량과 습하고 불쾌한 날씨 때문에 지금 호르몬의 변화가 조금 생기실 텐데요. 이렇게 요즘처럼 부족한 일조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좀 밝은 등을 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꼭 섭취해 주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요즘 같은 시기 조금은 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날장에 이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6월 9일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6월 8일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 상황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제 상승상에 이어서 지금 소폭 상승하며 출발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금 2,40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 794.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상담 신청 원하시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2,4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별로 안 빠졌어요.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S&P 500하고 나스닥은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존스는 아직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중국이 아니죠. 일본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일단 해외 시장 흐름부터 먼저 살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얘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아직도 반등 권역에 있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는데 이걸 돌파를 했었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어쨌든 요건 좀 아쉽습니다만 나스닥은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고 S&P 500도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이쪽까지 움직일 수 있는 목표치를 남겨놨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할 건지는 나중 가서 얘기인 거고요. 자, 어제 일본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6% 폭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도 알죠, 알겠지만 어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죠? 살짝 밀리면서 재미없는 모습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종목들은 그러면은 안 가느냐? 아니요, 가기는 가요. 지금 오늘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플러스 권역에 있는데 오늘은 제약주가 좀 빠집니다. 제약주가 빠진 대신 어디가 강하냐면 일단 IT 섹터가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주성이, 후성, 그다음에 뭐 PR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 권역으로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엔터주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여행주들이 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흔들리면서 다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간 애들이 있어요. 바로 사료주들.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줬고 분명히 앞에 대량 거래를 갖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 순환매가 나올지는 저도 답답하지만 이건 세력들이 돈을 넣어야 움직입니다. 근데 앞에 분명히 세력들이 거래량을 실어놓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력들이 많이 매집도 안 한 게임주도 가고 엔터주도 가고 여행주도 가고 있는데
근데 사료주가 안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갈 거냐 이건데 아직 시장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양호하고 일본 시장도 여전히 강하게 떠 있고 미국 시장도 아직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남았으니 순환매로서 일단은 사료주만 움직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좀 아쉽다. 어쨌든 간에 사료주 빼고는 지금 다른 업종들의 다른 웬만한 섹터들의 종목들은 게임주, 뭐 엔터주, IT,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행주, 최근에 화장품까지도 뭐 제약주도 원래 잘 갔고요.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남은 건데 수급이 꼬여 있으면은 말이라도 않죠. 분명히 저거 왼쪽에 보면은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으로 오늘도 사료주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은 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서 시장 흔들릴 거라고 현금화 대응 시킨 다음에 처음에 들어갔던 게 IT 섹터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자,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거든요. 걔네들은 한 2주 지나니까 수익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손실로 갖고 있는 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표적 종목 드렸던 게 팜스토리하고 대한제당 딱 두 놈. 뭐 파미셀, 녹십잔 다 수익을 다 드렸어요. 근데 딱 두 놈이 7월 달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사료주 요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마지막 순환매로 움직여주면서 수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건데 어쨌든 최근에 드렸었던 IT 섹터들은 지금 수익으로 돌아섰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따가 표적 종목 리뷰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공개 방송은 없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일단은 시장이 약간 눈치를 봅니다. 근데 아직 매도세는 아니에요. 아직 매도하겠다라는 뭐 시그널이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서도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혹시 모를 흔들림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 난 것들은 챙기면서 계속 순환매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난 것들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최근에 계속 움직였잖아요. 오늘 빠지죠. 그걸 갖고 있지 말고 제약바이오 왜 갖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를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움직인 다른 섹터들 지금 보면은 엔터주도 움직이죠, 게임주도 움직이죠, IT 섹터도 움직이죠. 그 사료주는 하나도 움직인 게 없죠. 근데 지금 사료주들 보면은 남해학은 사료주는 아니지만 남해학도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농우바이오 그리고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선진, 우성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안 움직인 쪽을 공략을 하라. 그러니까 현금화 대응했다가 단타를 또다시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하면서 혹시나 모를 다음 주에 있을 FOMC 앞서서 그냥 주식으로 다 갖고 있지 말고 매매 대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을 오늘, 내일, 다음 주 월화까지 그렇게 해서 무조건 주식으로 갖고 가진 말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야 뭐 빠져야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하면서 제가 파란색 네테이를 내고 오면서 현금화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직 그거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어느 정도 눈치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주식으로만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난 것들을 좀 챙기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연일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 시장도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조금씩은 느린 흐름 가지고 가던 종목들도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가져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 흘러갈지, 어떤 전략 가져갈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수요일 날 꼽아주셨던 파미셀 3.6% 수익률 가져갔고요. 녹십자는 매수가 미도달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에 한화손해보험 5.3% 수익률 가져갔고요. 삼성화재, 팜스토리는 아직 수익률 기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76.6%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한제당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설탕 관련주고 이제 사료 관련주이고 고기 관련주이기도 한데
지금 7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IT 섹터는 다 수익이 났어요. 녹십자하고 파미셀도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도 수익이 났고, 뭐 엊그저께 드렸었던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0.9% 마이너스는 뭐 조만간에 다시 뭐 금리 인상 이슈는 올해 내내 될 거니까 뭐 나중에 수익 나면 되는 거고, 그거 빼고는 7월 달 내내 드렸던 종목들에서 지금 다 수익이 났습니다. 딱 두 개 빼고. 그게 사료주예요. 대한제당하고 팜스토리 빼고는 다 지금 수익이 나 있는 7월 달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 바닥 권역에 있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바닥 종목이에요.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이 계속 샀고,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움직이면은 7월 달에 모든 게 다 올 클리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딱 두 종목 안 움직였는데 이 사료주들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단 가격 전략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었던 폐역 종목인 팜스토리부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자, 얘도 사료주 쪽인데요. 지금 다른 쪽들의 사료주들은 지금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지홀딩스. 얘도 지금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죠. 그래서 이지홀딩스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지바이오, 그다음에 KC피드. 얘들 다 공통점들은 다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앞에 보면 이게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죠. 이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입니다. 분명히 저것들이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뭔가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곡물을 이제 그 운송하는 뭐 협상을 한다는데, 그럼 협상을 하면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까? 아닐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뭄 사태 터지고 뭐 홍수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물량이 좀 딸린다 어쩐다, 또 그러다가 또 전쟁 또 한번 하게 하면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세력들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서 매집을 해서 꾹 갖고 있는 겁니다. 안 달라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데 FOMC 앞서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다 위치들은 다 바닥에 있어요. 다 보면 앞에 거래량들도 있고. 근데 아직 안 움직여서 그렇지, 한나가 뭐가 움직이게 되면은 알아서 쫓아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FOMC 전에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린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저점이 깨질 때에서는 잠깐 손절을 단타로, 어차피 매매니까 깨지면 잠깐 손절했다가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데 한 번은 갈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한 번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2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렸던 거에 딱 한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14일 빼면 7일이죠. 그래서 2주 전에 7월 7일 날에 코리아 서킷 드렸던 종목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서킷 그때 당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후성은 드렸었나?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 테스 이런 종목 드렸는데 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들 모양 잡고 슬슬슬 올라오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은근슬쩍 6.8% 수익 났습니다.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난 거예요. 2주 지나니까 6.8%. 그러니까 한 10% 이상 수익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저 정도 수익이면 나쁘진 않죠. 어쨌든 2주 걸려갖고 6.8% 수익 난 코리아 서킷이고요. 어느 정도는 팔고 한 절반이나 절반 이상 팔고 뭐 다른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거 또 들어가도 되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셔야 되고, 왜냐면 미국 시장이 아직 올라갈 폭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 다음은 이제 테스 같은 경우도 6.5%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7월 8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수익이 났죠. 근데 얘는 아까 걔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얘는 한번 팔았다가 조정시 다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안 움직인 거. 제가 볼 땐 사료주만 안 움직였어요. 다른 애들 다 움직였어요. 뭐 지금 뭐 게임,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 이것도 움직이잖아요. 바닥에 있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점점 올라가죠. 하루 만에 6.6%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점이 안 깨지면. 근데 사료주들은 앞에 완전히 매집이 돼 있는데 얘는 매집도 없는데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매집도 없는 애들도 올라가는데, 뭐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뭐 이스트, 뭐 소프트라든지 게임주들 횡보하다가 4.7%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건 그래도 앞에 누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이제 바닥권역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이제 바닥권역 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직접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대한제당. 자, 대한제당. 자, 잘 보면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밑에서 바닥에서 불씨가 모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누군가가 매수하면서 바닥에서 팔면서 매집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면서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 3,205원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에 보면 거래량이 실려 있죠. 뭐 실적은 양호해요. 실적은 양호한데 지금 뭐 실적으로 움직인 자 아니니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닥권역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도 샀어요. 계속 사죠. 한 달 동안에 200만 주를 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움직여요. 차트는 완전 바닥에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은 오늘 게임주 움직이고 여행주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좀 수상해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한번 두고 보고 만약에 이번 주 내에서도 안 움직이고 FOMC에서 좀 흔들린다 그러면 타격은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뭐 3,050원이 깨지면 아니다 저점. 그러니까 저점이 안 깨지면 버티시고 왜냐면 매매적인 관점이니까 3,05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잠깐 하지만 안 깨지면 한번 냅둬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럼 횡보하다가 아까 전에 아프리카 TV처럼 6% 올라가든 10% 올라가든 한 번은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요거를 대한제당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한제당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주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 3,205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저희가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버키 스튜디오. 버피 스튜디오. 스튜디오. 네. 4,850원에 15%요. 8,000원대요? 아니, 4,850원이요. 4,850원. 네. 응. 자, 자, 꼭대기야. 지금 거의 반토막이네 그래도 그렇죠? 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 네. 얘도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1,6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지금 54%나 올라왔네요. 네.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래요. 어떡해요. 4,800원이면 차트를 길게 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빠졌을 때에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근데 저점이 깨지면 또다시 이렇게 바닥을 또 쳤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네. 또 저점을 깨지니까 또 반등이 그러니까 뚝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네. 또 언제 또 저점이 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는 좀 고만 빠지고 이제 좀 들어줘야 되는데 네. 손실이 지금도 50%가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단 보유하시고 바닥에서 네. 많이 올라오긴 했어도 네. 그냥 가져가세요. 얼마까지 가져가서 매도할까, 선생님? 이 너무 비싸게 사갖고 뭐 손절의 의미가 지금 없는데 네. 일단 3,000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네, 3,000원이요? 네, 지금 얘도 보면은 거래량들이 장난 아니게 많은 게 네. 누가 이거를 만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떨어지는 있더라도 버텼다가 시간이 좀 네. 나중에 좀 지나면 네. 한번 세게 한번 들어올리면서 4,000원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4,000원 가면은 손실이 20%에 그래도. 네. 근데 50% 손실보다는 20% 손실해서 손절하는 게 낫잖아요. 아우,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4,000원까지는 일단 버텨보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다시 떨어질 자리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가능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덱스터.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뭐 게임, 메타버스, 뭐 지금 뭐 다 그쪽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빠지니까 올라가죠. 한 1년 고생했네요. 근데 이분이 사신 자리는 32,000원이니까 뭐 올라와도 의미가 없지만 얘도 보면은 49%나 올라갔어요. 대박이죠. 바닥에서 샀으면 여기 샀으면요. 여기서 한 달 전에 샀으면 55%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바닥에서 55%나 수익을 주는 종목인데 지금 덱스터를 질문하신 분은 이 종목이 왼수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마이너스 4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면은 55%의 수익인데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55%가 올라가도 여전히 마이너스 44%.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려도 바닥에서 물려야 되고 딱 봐도 여기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에 물리면은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주거나 큰 수익을 줄 기회를 주지만 고점에 있으면 바닥에서 55%가 올라가도 80%가 올라가도 손실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일단 18,000원의 저항이라서 다시 눌릴 수는 있는데 뚫으면 그다음에 2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2만 원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서는 2만 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2만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한 몇 번 하다 보면 1년 뒤, 2년 뒤에서는 뭐 3만 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무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실이 크잖아요. 수익이 지금 55% 나는데 어떡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한 80% 팔고 나머지 20%만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텔레콤으로 가겠습니다. 자, SK텔레콤 57,400원에 40%. 이분은 조금 더 일찍 질문을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차트를 보면은 바닥이 아니죠? 바닥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63,000원 갔어요. 중간에 조정을 잘 받았다고 하지만 조정받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 대비 120%나 올라가고 물론 다른 종목도 300%, 500%, 1000%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대형주잖아요. 11조짜리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매수 단가가 지금 이렇게 높아서는 안 돼요. 이거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수 단가가 4만 원, 뭐 3만 5천 원 그런 사람들이 4만 5천 원까지 조정받아도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요. 라는 사람만 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고점에 산 사람들은 단타를 해야 돼요. 그럼 단타는 뭐냐? 샀는데 안 가? 버려야 돼요. 그게 단타입니다. 장기 투자는 4만 원, 3만 5천 원 내려오면 난 더 사지 뭘. 괜찮아, 난 보유할 거야. 요게 이제 장기 투자인 거고 대신에 매수 단가가 요 밑에 3만 5천 원 이하로 뭐 4만 원 이하로 됐을 때는 장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장투해서는 안 되고 최근에 잘못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 올라왔을 때 잘 손절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92,000원에 92,000원의 비중은요?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아주 옛날에 사놓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샀으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단번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계속 조금씩 빠지다가 그러다가 왕창 떨어지다가 그래서 골마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도 어제까지 현대차, 만도, 기아 이쪽이 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으니 얘도 지금 반등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6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물린 9만 2천 원까지는 쉽지 않겠죠. 물렸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6만 5천 원을 올라와도 손절 못 하잖아 이거는. 글쎄 말이에요. 이건 뭐 해야 일단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뭐 아직 현대차도 기아도 그렇게 뭐 막 빠지려는 모양은 아니니까요. 일단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버텨보세요. 뭐 현대위아든 기아든 현대차든 뭐 없어질 그럼 회사도 지금 좀 아니고. 더 사면 안 될까요? 더 산다고요?
네. 더 샀다가 더 떨어지면 머리 아플걸요? 아, 더 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FOMC도 잘 넘기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금 이걸 호재로 다들 뻥을 치거든요. 이게 호재가 아닌데 네. 호재처럼 둔갑을 시켜갖고 개인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는데 분명 말 바뀔 거예요 언젠가. 네. 왜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고 있을걸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죠 지금. 네. 점점 난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런데 아직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고 뭐 이제 여기가 정점이다.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끝났다. 이제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뭐 지금 당장 빠질지 다음 달에 빠질지 한 번은 쿵하고 빠질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넘기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쿵하고 떨어지면 그때에서 종목들이 다 싸게 내려올 텐데 그럼 얘도 안 그래도 싸요. 엄청 싸거든요, 얘도. 네. 근데 시장이 막 살려면 얘도 어차피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에서 주워 담으면 그리고 나서 장기 투자하면 1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만 원 갈 건데 중간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3만 원까지 떨어질지 4만 원까지 떨어질지 그걸 모르니까 추가 매수를 좀 더 있다가. 근데 결국은 장기 투자하면 이거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추가 매수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뭐 상폐되고 뭐 위험하더라도 얘는 상폐 안 당하잖아요. 현대위안은. 네네.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망하는 거 봤어요? 네.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빠지면 오히려 더 사갖고 한 2, 3년 묵혀두면 10만 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또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온피플이고요. 매수가는 8,100원에 저기 10%예요, 비중. 8,100원에 10%? 예. 화요일 날 잡았어요. 화요일 날이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틀 전에? 예, 그날 그냥 걸어놓고 했는데 설마 잡힐까 하고 했는데 잡혀갖고 지금 그냥 던질까 생각 중이거든요. 자,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이게 화요일 날 이거 위에서 갭상승 주고 밀릴 때 예. 좀 위험한 매매 방법이죠. 이렇게 밀리고 나서 반드시 그러면은 어제 양봉으로 다시 뻗었어야 되는데 예. 뻗지를 못하고 또 음모 간다는 얘기는 갭을 메우겠다는 얘기에서 경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10%안 되니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그냥 본전까지만 좀 기다려야 되나 지금 차트를 잘 못 보겠어. 뭐 다행히도 그 떨어질 폭이 엄청 무시무시하지는 않네요. 예. 만약에 그 다음 지지 라인 확인하고 던지면은 마이너스 15% 안에선 자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저점 자리가 한 6,700원쯤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안 깨지고 그다음에 지금 자리도 지지할까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등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 반등 주면 예. 그러니까 잘못 공략한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8,000원쯤이나 그 이상에서 한번 팔아버리세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반등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다가 대신에 여기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데 뭐 지금 거래량이나 지금 흐름을 봐서는 뭐 저점 깨질 것 같진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줄 것 같은데요. 야, 그래요? 네. 다행이다. 아이고, 조마조마 이틀 동안 조마조마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뜨기 전에 여기서 공략하시면 되는데. 아니, 원래 좀 관심 있었던 기업인데, 뭐, 유증도 준다 그러고, 뭐, 괜찮길래 그냥, 혹시나 그 가게 내려오겠어 하고 걸어놓고 외출하고 왔더니, 다 잡혀버렸어요, 그게. 그다음에 거래량도 막 좋고, 막 엄청 올라가길래, 설마 그 가격에 내려오겠나 하고 그냥, 그냥 살짝 던져놨는데, 그게 딱 어쨌든 잡혀버렸네. 안 살라고 했었는데 사진 거니까 그렇죠? 잘못 산 거니까 다시 들어 올릴 때 잘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SPG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12,850원에 40%. 수익이신데 비중이 좀 많네요. 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죠. 지금 절반 파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13,300원이 깨지면 나머지는 더 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의 50%를 팔고 그 나머지 그 50% 비중에서 13,300원이 깨지면 또 절반을 팔면 갖고 있는 비중의 4분의 1만 남겠죠? 그렇게 안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안 깨지면 한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남전자로 가겠습니다. 아남전자 22,800원에 20%. 아남전자 작년에 여기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에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익 많이 나서 갖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안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리가 좋네요. 그때 당시 한 150% 올라갔었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자리가 좋아도요.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여기 고점에 사면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려올 때 여기서 2,300원대 사야 돼요. 2,300원에 사야 될 종목을 2,800원에 잘못 잡았죠.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2,300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2,200원이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 되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다가 다시 2,700원이나 2,800원 오면 비중을 줄이고 손절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애매한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스트. 자, 문자 종목이고요. 요즘에 이제 그 영상 컨텐츠 그다음에 엔터주들이 은근슬쩍 좀 올라오는데 뭐 맨날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 이제 또 빠지고 그럴 건데 13,900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어렵죠.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어렵고 빠질 때는 지금 마이너스 40%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13,900원, 올라갈 때는 63%가 올라가야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것과 올라가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빠질 때는 39% 빠지지만 올라갈 때 63%.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63%나 올라가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되는 굉장한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키스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에이스토리라든지 그 넷플릭스 드라마 뭐 이거 이슈가 돼가지고 뭐 움직이고 그러다가 뭐 그 엔터주들 이쪽 저쪽 움직이고 그래갖고 이제 움직였던 건데 한 9,000원 정도 가면은 또 다시 탄력이 둔화되거나 다시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손절은 안 되고 보유만 가능하시고요. 하여튼 9,000원까지는 보유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엔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바이오 28,500원에서 30%요. 28,500원? 네. 40%요? 30%. 30%? 네. 28,500원이면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며칠 전에 샀는데 이거. 며칠 전에 샀어요? 왜 떠 있는 걸 사요, 근데? 잘못 샀어요. 텔레비 나올려 샀더니. 그러니까 이걸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안 깨지면 한 번 더 치고 가니까 이렇게 네. 이쪽으로. 한타하려고 샀더니. 그래서 27,8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지금 보유가 되세요. 근데 이거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27,8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그거 깨지면 그 밑에 손절 라인이 26,800원인데 매수 단가가 좀 높아서 손실이 꽤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27,8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갖고 있다가 수익 날 때 얼른 팔아버리면 됩니다. 네. 수익 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차트 모양은 맞아요. 아직 차트가 죽질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줄이 약해요. 오늘 제약바이오 다 흔들리거든요. 네. 흔들린데도 얘는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세력들이 못 털었거나 아직 한 번 더 가려고 꾹 쥐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7,800원만 안 깨지면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르면서 수익에서 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로 이화공영 9,900원에 30%. 차트 딱 보면은 한 4년 고점이죠, 거의. 4년 고점이고 물타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사신 건데 그 고점에 물리면 주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절대 고점에서는 건들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반등 가능. 그리고 거기서 또 밀리면 다시 5,500원, 5,000원을 밀릴 수 있고 여기 박스예요. 그래서 7,500원, 5,000원. 근데 지금 거래가 이때는 잠깐 들어왔는데 지금 거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이 거래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7,000원에서 7,500원까지만 보는데 그렇다 손절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 거래가 실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3년 고점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팔아버리세요. 근데 이게 3년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올라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5,000원 샀었으면은 지금 팔 건지 아니면 지겨우면 지금 팔아도 되고 안 지겨우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단가가 높으면 하여튼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하여튼 차트는 아직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7,000원, 7,500원까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스퀘어. 자, 문자 상담이고요. 64,000원에 10%. 이 신규주들은 계속 저점이 깨지고 떨어지면 아직 바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아직 바닥이 나온 건 아니에요. 또 저점이 깨지고 35,000원, 3만원 혹은 2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물린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서 64,000원에 샀는데, 신규를 샀는데 안 가네? 그럼 여기서라도 빨리 눈치채고 여기서 버리거나 아니면 10% 손실이 났을 때서부터 던져버리거나 이랬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마이너스 10%가 넘어간 상태에서 뭐 올라가겠지 냅뒀더니 마이너스 15% 됐다가 그러다가 마이너스 8%까지 줄어들었을 때에서 손절 안 하고 냅두니까 다시 마이너스 15%, 20%, 뭐 30%, 뭐 그러다가 지금 6,400원이니까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로 줄어들었을 때는 뭐 손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손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고 나중에 47,500원으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점검 한번 받으세요.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창. 자, 매수 가격 1,500원에 비중은 20%. 1,500원. 딱 봐도 아까 앞서서 다 지금 사시는 자리들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은 안 된다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사세요. 바닥에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주식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여요. 사야 된다고 생각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돼 있으면. 근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막 올라가면은 쫓아가죠. 불나방처럼. 그래서 막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다 내려와 있죠. 여기서 한번 단타 한번 쳐볼까? 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저점이 깨져. 저점에 있는데도 안 가? 아유, 이거 뭐 잘못 샀구나. 손절.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갔는데 안 가면 버리면 돼요. 근데 고점에서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점에 샀어요. 떨어지죠. 손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차트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면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바닥에 있는 경우에서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가면 차트가 죽어버려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잘 올라가지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는 손절이 되면 손절 잘한 겁니다. 왜? 차트가 죽어버리거든요. 바닥에 있는데 여기가 죽는다? 그럼 죽어버린 거예요, 차트가. 그때는 잘 죽은 거니까 손절 빨리 하는 게 잘한 거죠. 근데 고점에 있을 때서는 손절을 안 하면 손실이 커지는데 차트는 살아있다.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낫겠죠, 초보자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냐면 일단은 1,000원 안착을 하고 나서 한 1,100원까지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1,500원은 쉽지는 않은데 원래 이게 딱 봐도 시가총액도 작고 앞에 거래량도 실렸으니까 앞전에 이렇게 뭔가 이슈가 다시 터지면서 움직이면은 뭐 1,300원, 1,4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시가총액 작고 이런 애들이 한번 움직일 때도 빨리 움직이니까. 근데 어쨌든 매수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겠다.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마무리를 하고 중간 시향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대한제당 지금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20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3,19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대한제당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양시장의 지금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252억 원 담아내면서 지금 지수 상승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각각 300억 원, 957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072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4억 원, 89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지수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0.21% 상승하면서 지금 2,391.90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2,400선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세 소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790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니까 일단은 게임주하고 엔터주의 흐름들이 일단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조금 혼조. 근데 나쁘진 않아요. IT 섹터들도 상승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1%대 강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오늘은 제약주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여행주들도 계속 강세는 아니고 다시 걔네들 혼조로 좀 바뀌었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조이시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막 튀는 이제 게임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넵튠도 그렇고 게임주 6%대 강세에다가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아프리카 게임,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 이쪽 애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아까 이지홀딩스하고 이지바이오가 플러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여야 그래야 대한제강도 아니면 뭐 KC피드라든지 그러니까 아직 차트 모양은 박살이 안 났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렇게 조이시티처럼 움직여주는 애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주는 이게 거래가 실리고 있죠.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게임주 움직이듯이 아니면 엔터주 움직이듯이 뭔가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끌어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슈가 터지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순환매가 사료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사료주는 아직 이지홀딩스도 이지바이오도 뭐 팜스코도 뭐 팜스토리도 그 어느 것도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양은 괜찮은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들어주고 거래만 실리면 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들이 이미 앞에 얘네들이 쥐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획이 오늘이냐,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어쨌든 세력들이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강하게 한 번은 갈 거예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강하게 갈 거라고 했어요. 앞에 거래량 봐서는 분명히 한번 강하게 갈 건데 FOMC를 앞두고 아직 시장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잠깐은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흔들어 놨다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어 놨다가 나중에 크게 올라가 갖고 지금 산 사람들 가격 대비 수익으로는 참 바뀐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손실이 작을 때서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바닥에 사가지고 더 크게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잘 넘어간다. 그러면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그대로 냅두면 되는데 혹여나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때에서는 잠깐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지금 사료주들은 매집이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도 괜찮고. 그럼 저 거래량들을 봤을 때에서는 분명히 올해 한 번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8월 달인지 9월 달인지 10월 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모양은 지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력들이 돈 넣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력들이 돈을 넣고 나 가야지 하고 올려야지 하고 가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 사료주는 꼭 봐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일단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영차하고 올려야 되는데 참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오네요. 다른 건 다 움직여 놓고. 어쨌든 지금 게임주만 지금 다시 이쪽이 움직여서 일단 게임주 쪽으로 매기가 뺏겼어요.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 그리고 하여튼 영상 컨텐츠 이쪽으로 매기가 뺏겨가지고 오늘은 순환매가 저쪽으로 나오는데 아직 뭐 며칠 남았으니까 FOMC까지 한 2, 3일 남았으니까 그때 전까지 한 번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고 수급은 좋아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자, 건설주들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 사람들은 이제 뉴스로 봐서 알겠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이자값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집을 팔아서 누가 사줘야 되는데 현금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담보를 해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부담돼갖고 우려감 때문에 또 떨어졌던 것 같은데 6,700원. 일단 이중바닥형 만들어놨고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 들어가다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일단 보유하시고 6,000원으로 반등 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자, 다음 경남스틸 3,700원 15%. 며칠 전에도 한번 이거였나? 하여튼 이렇게 생긴 그 철강, 금속 섹터들 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상담해줄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걔도 좀만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는데 지금 안 올라가서 그렇지 갖고 있을 만은 합니다. 왜냐면 워낙 바닥에 있고 하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한 3,500원, 3,700원쯤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이것도.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코스맥스. 자, 화장품주들이 은근슬쩍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뭐 공장 질라 그랬었는데 미국인가요? 거기다가 질라 그랬었는데 안 짓는다라는 이슈 때문에 호재가 돼가지고 왜냐면 거기다 짓는데 별의별 그 걸림돌들이 많았대요. 그랬는데 그게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바람에 호재 때문에 움직였다라 그러는데 사실 뭐 올라가고 싶으니까 올라갔겠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려 있다가 그런 이제 호재로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물려 있어도 올라갈 때가 되면 그런 호재로 알아서 올리니까. 자, 87,300원에 5%.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요. 한번 팔아줄 때도 됐는데 지금 한 38% 정도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한 8만 원 정도 가면은 걸릴 거, 지금도 걸리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걸려도, 그러니까 걸리고 다시 조정받아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좀 더 행보하고 한 번 더 움직이면 8만 원까지는 보여요. 8만 원 정도 가면 좀 손절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8만 원 근처에서 한번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일동제약 질문 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제약주들 보니까 아침서부터 보니까 일동제약하고 일종홀딩스가 하한가를 갔더라고요. 하한가 갔는데 이슈를 제가 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근데 질문이 들어올 줄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슈 좀 볼 거 그랬는데 뭐 이슈가 나왔겠죠. 그걸 왜 이슈가 있는데 굳이 안 봤을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올라간 종목은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뭔가 악재가 나왔겠죠. 뭔가가. 치료제 조코바 승인 보류. 승인 보류 때문에 점한가를 갔군요. 일단 그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그 기대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점한가를 간 거죠. 매수 가격은 57,300원. 자, 저는 왜 이런 종목 안 쳐다보는지 알겠죠? 떠 있는 거 안 건드리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고가에 떠 있는 종목은 그냥 안 쳐다보면 됩니다. 저처럼. 이거 저 떠 있는 종목이니까 하한가 간 거 쳐다도 안 봤어요. 왜?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일동제약이 바닥에서 114% 갔습니다. 114% 갔으면 왜 반토막 안 납니까? 당연히 반토막 나야지.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뭐 어쨌든 이건 3만 원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은 FOMC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수익 났던 것들 아까 전에도 테스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수익이 나는 IT 부품들을 좀 챙기면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챙기고 내일도 챙기고 해서 한 20, 30% 정도 좀 챙기면서 혹시나 모를 FOMC의 흔들림에 대비를 하는 아직 흔들림의 조짐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FOMC 이후에서 장이 좋아지면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현금을 더 챙기면 되고 해서 그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공개 방송 없지만 이따가 3시 30분에 신의 한수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바로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석영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